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문장 성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 성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 보면 이렇죠. 일단은 문장 성분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 하고요. 여기 뒤에 나온 수식어라고 있습니다.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수식어구까지 우리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보면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을 하는 주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작을 한다는 건 당연히 어떤 품사가 담당하죠? 그래요. 동사가 담당하죠.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동사는 우리가 팔품사 할 때 동사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라고 하지 않고 문장 성분을 설명할 때는 원래 서술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주어 동사, 우리가 실제 표시할 때는 주어 서술어라고 하지 않고 주어 동사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O라고 표시하고요. object 해서 O예요. O.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 자,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는 로 해석하는 그 명사를 이야기해요. 동사 뒤에 등장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죠. 삼형식 구조라고 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이 친구 을로 해석되는 이 친구를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조 말고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두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에게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을을 목적어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도 있다라고 이렇게 목적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형식에서 배울 거예요. 나중도 아니에요. 거의 바로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보어입니다. 보어 우리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보어가 무엇이냐? 컴플리먼트에서 C로 표시합니다. 문장 성분은 이렇게 C로 표시하는데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주격보어라고 부르고요. 목적어를 설명할 때 목적격보어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우리가 이형식 문장이라고 하고요. 목적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다 배울 건데 한번 표시만 해놓을게요. 여기다 이형식, 그 다음에 목적격보어 오형식. 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의 필수 성분을 알아봤고요. 수식어라고 돼 있어요. 수식어는 modifier 해서 M으로 표시하는데요. 사실은 표시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의 주요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입니다. 주어는 subject라고 해서 우리가 S라고 표시를 하죠. 자, 의미는요. 문장에서 동작을 하는 주체 또는 상태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동작을 하는 주체 그리고 상태의 중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어는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올 때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부릅니다. 뭐 도치 구문도 있어서 맨 앞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럼 주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어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주어의 종류를 다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제 명사구, 명사절이란 말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자, 명사는 Tom, cat, happines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이거 무슨 명사예요? 그래, 고유명사. cat은 일반 명사.
자, 그리고 happiness는 추상명사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대명사예요. I, you, he, she, it, they. 이거 인칭 대명사였는데요. 이걸 대표적으로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몇 인칭인지는 딱 보면 나오죠, 이제. 그런 것쯤은 나와야 합니다. 특히 3인칭 단수인 것들 뭐가 있죠? he, she, it 이런 것들은 동사에 s를 붙여서 단수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얘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자, 명사 구입니다. The big house. 세 개잖아요, 요소가. 근데 이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 구. My best friend 마찬가지로 세 개지만 이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구라고 부르죠.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사 절 what he said 돼 있는데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세 가지 단어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네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That she is happy. 이 덩어리 자체가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르죠. 안엔 이렇게 주어 플러스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전부 다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대명사나 명사구는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더니 명사구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명사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to부터 world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얘가 동사 아니겠어요? is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o부터 world까지가 명사 그렇죠. 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 요소가 결합해 있지만 이 안에 주어 동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 역할하는 구라고 해서 명사구라고 해석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to가 뭔데요, 선생님? 물어볼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얘는 투부정사라고 부르는데요. 동사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이면 명사로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동사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이면 to부터 이 동사를 우리가 명사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명사로 인식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to travel around the world를 해석하고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우리말에. 그래, 명사로 만들었다는 건 영어에서 것을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명사로 만들었다는 건 영어에서 뭐뭐와 기를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어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ravel around the world가 세계를 여행하다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기를 붙여준다고 굳이 한다면 세계를 여행하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s my dream. 나의 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the book on the shelf까지가 주어가 되니까 선반 위에 있는 그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e book이라는 명사와 on the shelf라는 전치사구 얘는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겠죠. 요 덩어리가 명사구로서 주어 자리에 들어온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동사 belongs to me 나에게 속해 있다 뭐 이런 건데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동사 solve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여버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 한번 꺼내서 써보면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 우린 얘를 이제 명사로 인식한다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얘가 형용사로 되는 현재 분사도 있지만 여기선 주어 자리에 쓰는 명사로 인식하고 명사로 쓴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래서 solving math problems 하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푸는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것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requires patience 하면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인내심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명사절입니다. 우리가 명사절을 여기서 that하고 what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that으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wh 여기 wh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뒤에 가서 배우긴 할 건데요.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이런 거예요. 명사절 요 꺼내서 한번 써볼게요. that 주어 동사 또는 what 주어 동사 또는 뭐 있어요? when
주어 동사 where 주어 동사 또 뭐 있어요? why 주어 동사 how 주어 동사 그리고 which 주어 동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 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의미는 달라지지만 이 덩어리 자체가 명사가 돼요. 그래서 그 명사가 되니까 주어에 명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that부터 competition까지 what부터 letter까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명사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다 해석한 다음에 것은 이것만 붙여주면 끝나요. 여기 해볼까요? He won the competition. 그가 경쟁, 이건 대회죠.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건데 그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하면 끝나요. 오케이. 자, 그녀가 썼다, 편지에 썼다 이건데 그녀가 편지에 썼던 것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what의 경우에는 that은 것은밖에 없는데 what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엇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넣어서 해석해보면 무엇을 그녀가 편지에 썼는지는 해서 무엇을 넣을 때는 지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의문사가 붙었을 때 이렇게 의문사가 붙었을 때는 뭐뭐 할지는 이것도 돼요. 알겠죠? 의문사적 해석을 할 때는 명사적 해석은 것이고 의문사적 해석은 무엇이라고 하는데 무엇이라고 할 때는 뭐뭐 하는 지는이라고 해석도 된다라는 거 같이 챙겨두세요. 헷갈리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쌤이 있잖아요. 질문하세요. 여기 나온 의문사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지금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니까 우리 지금 주어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무인 스타일. 자,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는 verb라고 하고요.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V로 표시를 합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다, 특히 이렇게 다라고 끝나는 그 단어를 동사라고 하는데요. 동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연결동사, 그리고 조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이 동작이 끝나는 동사, 그리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막 sleep, go, run, like, buy, eat 뭐 이런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좀 어렵죠. 선생님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뭔데요? 자, 일단 동사를 들었을 때 자, 좀 다르게 새롭게 정리해 볼게요. 타동사는 을을이 궁금한 동사예요. 을을이 궁금해. 그걸 딱 들으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like 좋아하다는 뜻이죠. 나 좋아해. 그럼 무엇을 궁금해요? 무엇을 그렇죠? 무엇을 좋아합니까? buy 나 어제 샀잖아. 무엇을 샀습니까? 을을이 궁금하죠? eat 나 오늘 먹었어. 무엇을 먹었습니까? 궁금하죠? 근데 자동사의 경우에는 을을이 안 궁금해. 자, 볼래요? sleep 나 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을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친구랑 만나면 안 돼요. 잠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언제 잤어? 뭐 이렇게. 나 어제 잤어. 그러면 무엇을 잤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랑 가까이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go예요. go. 나 어제 갔어. 그러면 무엇을 갔어? 이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을을이 안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타가 구분이 하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어떤 동사라고 하기도 그래요.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타동사만 되고 얘는 자동사만 되고 이런 동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것은 이런 종류가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이 개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동사입니다. 연결동사는 보어와 함께 쓰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동사 할 때 항상 아는 게 뭐예요? 이 형식 문장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가 있어? 비동사, seem, becom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형식 그 문장에 쓰이는 동사들은 뒤에서 공부할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왜 쓰냐면 뒤에서 공부할 때 한번 봤던 친구는 그래도 좀 친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형식 동사에는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알죠? am, are, is, was, were 이런 게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 look, seem, appear 이런 동사들이 있죠. appear 스펠링을 조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에 얘기 좀 뭉친 것 같은데요. appear 그렇죠?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감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감각동사 feel, smell, sound, taste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되다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become 동사인데 얘는 become이랑 똑같이 해석되는 건데요. for, make, get, turn, grow, go, come, run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사용되는 이런 동사들은 뒤에 보어가 나옵니다. 물론 명사, 형용사 둘 다 나오는 둘 다 가질 수 있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만 가지는 동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차차 배우도록 하고요. 아 대충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예문을 보시면 자타동사, 연결동사, 조동사 전부 다 예문을 쌤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결동사 보면 the soup 그 수프가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냄새 난다는 이 형식 동사고요. 얘가 delicious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수프랑 그 형용사를 연결해주는 연결동사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 연결동사를 또 감각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3번에 분류된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형용사 한번 볼까요? 그녀는 잡니다. 일찍. 자, 선생님 여기 뭐 나와 있는데 얘 뭐예요? 얘 부사야, 부사. 그냥 일찍 잔다. 그런 의미고요. They arrived late 하면 그들은 도착했다. 늦게. 얘도 뭐예요? 부사야, 부사. 명사 아니잖아요. 부사는 뭐라 그랬어요? 수식어구라고요, 수식어구. 그래서 얘는 동사 하나만으로 의미가 완성되는 그런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sleep, arrive 이런 것들. 자, 타동사예요. 그녀는 먹어요. 뭐를요? 사과를 먹어요. 그는 샀어요. 뭐를요? 새 휴대폰을.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을이 뒤에 붙는 거, 그쵸? 얘는 당연히 부사가 아니고요, 명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연결동사 한번 봤고요. 조동사는요, 중요한 건 조동사는 can swim, must finish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해줘야 돼요. 절대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수영을 해야 한다, 끝내기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영할 수 있다, 끝내야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초보분들은 이런 실수 많이 한다고 했었죠.